이 영상을 보시면 반도체는 무엇이며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며 반도체의 역사, 반도체의 웨이퍼는 왜 동글가 등 반도체에 대한 얄팍한 썰을 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2021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액 중 25%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D램은 삼성전자가 42.3%로 1위, SK하이닉스가 29.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70%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33.1%로 1위, SK하이닉스가 19.5%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50%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1883년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하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 진공에 금속을 넣고 전류를 공급하면 진공각 속 금속이 가열되고 금속 겉면에서 자유전자가 방출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04년 플레밍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존 앰브로즈 플레밍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극을 넣은 진공관을 만듭니다. 1906년 미국의 리 드 포레스트가 전자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이너스 극인 그리드를 추가해 3극 진공관을 만듭니다. 이렇게 진공관이 발전하며 지금 반도체가 하는 역할인 전류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 전류를 크게 키우는 증폭, 전류를 차단하거나 흐르게 하는 스위칭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3극 진공관의 증폭 기능은 작은 홈이 파여진 레코드 바늘이 지나가며 발생하는 공기의 미세한 압력 변화를 크게 증폭하여 소리로 들려줘 대중음악 시대를 엽니다. 진공관의 이러한 증폭 기능을 눈여겨본 곳이 미국의 통신회사 AT&T입니다. AT&T는 LA와 뉴욕 간 전화를 개통하고 싶었으나 아무리 좋은 전화선을 사용해도 전선의 저항 때문에 전기 신호가 약해져 전화 기능을 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AT&T는 포레스트의 3극 진공관 특허권을 구입하여 LA와 뉴욕의 중간 지점마다 3극 진공관으로 증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공관은 유리관으로 진공을 만들어 충격에 약하고 부피도 크고 열전자의 특성으로 일정 온도 이상 가열되어야 작동해 소비 전력이 높았습니다. 우리에게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진 ENIAC은 진공관의 스위칭 기능을 활용해 폭탄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무어대학교에서 진공관 17,468개를 쓴 ENIAC이 높이 2.6m, 두께 0.9m, 길이 26m, 무게 30톤으로 150kW를 쓰며 펜실베니아의 주변 가로등을 깜빡이게 한 일화는 진공관의 단점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일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공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 AT&T 산하 벨 연구소 소장 머빈 켈리는 전류의 흐름을 반도체 소자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월터 브래든, 존 바딘, 윌리엄 쇼클리 등으로 연구팀을 꾸려 반도체 연구를 하게 합니다. 1947년 드디어 저마늄 평판에 금박편을 접촉시킨 트랜지스터가 개발됩니다. 진공관의 220분의 1의 크기인 저마늄 조각은 전기 신호를 제대로 증폭시켰고 전기 효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전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인류 과학기술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이 공로로 1956년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월터 브래든, 존 바딘, 윌리엄 쇼클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윌리엄 쇼클리는 이 트랜지스터의 기술을 활용해 보청기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는데 1952년 스위스의 의료 제약회사 호프만 나로슈사가 트랜지스터를 활용해 초소형 보청기를 만듭니다. 트랜지스터의 첫 상용 제품이 탄생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전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트랜지스터의 등장으로 다양한 전자기기가 등장하고 컴퓨터의 성능은 점점 발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기의 성능을 더 높이려고 하니 트랜지스터의 수가 늘어나고 트랜지스터와 주변 전기 소자들을 일일이 연결하고 연결 지점마다 납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문제와 트랜지스터가 더 늘어나니 회로가 너무 복잡해져 회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일이 납땜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도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8년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잭 킬비는 많은 전자 부품과 전자 회로 요소를 하나의 작은 세라믹 판에 넣는 아이디어를 내고 트랜지스터 한 개와 부수적인 부품 4개를 접착제로 붙이고 전선을 연결해 납땜하는 직접 회로를 개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59년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그간 사용하던 저마늄을 실리콘으로 바꾸고 뛰어난 절연체의 이산화규소를 표면에 씌워 전선이 지나갈 자리에 홈을 파 납땜하지 않고 기계가 금속을 채워 반도체를 연결하는 방식의 직접 회로를 개발합니다.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접 회로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컴퓨터와 전자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2000년 잭 킬비와 로버트 로이스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대량 생산 가능한 집적 회로가 나왔지만 직렬로 반도체를 연결하는 트랜지스터가 커 집적 회로 안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1960년 AT&T 산하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마틴 모하메드 아탈라와 우리나라 강대원 박사가 세계 최초로 모스펫을 개발합니다. BJT의 직렬로 이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 표면 위에 절연층을 얹은 다음 그 위에 금속 게이트 전극을 설치해 구조가 간단해졌고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한 개의 BJT가 들어간 면적에 50에서 80개의 모스펫을 넣을 수 있었고 공정 단가도 40% 줄었으며 전력이 낮았고 스위칭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직접 회로와 모스펫이 만나 작은 공간 안에 수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었고 이후 더 복잡한 연산이 가능해져 반도체와 컴퓨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봄용 AES 반도체를 감싼 패키지는 왜 검은색일까? 우선 우리가 전자제품 부품에서 보는 집적 회로나 부품을 감싸고 있는 패키지 부분이 일반적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의 주 재료인 실리콘이 빛을 흡수하게 되면 전자와 전공이 형성됩니다. 빛으로 인해 반도체 칩이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나 집적 회로를 감싸는 패키지는 에폭시 수지에 검은 카본 가루를 넣어 빛을 차단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왜 둥근가?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반도체는 사각형 모양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피자의 베이스, 도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실리콘 웨이퍼는 원형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도 사각형으로 만들면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버려지는 부분이 줄어들 것인데 반도체 웨이퍼는 둥급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로 만듭니다. 규소는 27.7%로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규소의 원자별이 규칙적으로 균일에 동일한 특성을 갖는 단결정질의 높은 순도를 지닌 실리콘으로 만들기 위해 1500도씨의 온도로 가열해 액체로 만들어 콕 찍어 천천히 회전시키며 쭉 뽑습니다. 이러면 원뿔과 원기둥을 합친 모양의 실리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실리콘 덩어리를 잉곶이라 합니다. 이 잉곶을 자르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연마해 공정의 일관성, 균일성, 웨이퍼가 휘지 않는 기계적 안정성 등의 이유로 버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반도체 웨이퍼를 둥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더 작고 정교하게 만드는 미세 공정으로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지식을 위한 요약.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액 중 25%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진공관을 대신하기 위해 1947년 AT&T 산하 벨 연구소 월터 브래든, 존 바딘, 윌리엄 쇼클리는 저만륨 평판에 금박펜을 접촉시킨 트랜지스터를 개발하였다. 트랜지스터의 첫 상용 제품은 스위스 의료 제약회사 호프만 라로슈하의 초소형 보청기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잭 킬비가 반도체를 비롯한 많은 전자 구성 요소를 한 패키지에 넣는 집적 회로를 개발하였다. 마틴 아탈라와 우리나라 강대원 박사가 기존 트랜지스터보다 작은 모스펫을 개발하고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대량 생산하는 집적 회로를 개발해 본격적인 전자 컴퓨터의 시대가 열렸다. 빛에 의한 반도체 칩이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나 집적 회로를 감싸는 패키지는 에폭시 수지에 검은 카본 가루를 넣어 일반적으로 전자 부품의 패키지가 검은색이다. 단결정질의 높은 순도를 지닌 실리콘으로 만들기 위해 1500도씨의 온도로 가열해 액체로 만들어 콕 찍어 천천히 회전시키며 쭉 뽑는 것을 잘라 실리콘 웨이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 웨이퍼는 둥글다. 이상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만드는 동기,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